여기 집은 애초에 4명이야. 네가 10년 살았든 20년 살았든 서류상으로는 내 집이라고. 이해하지?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면 안 될까?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떨어졌고 정숙은 3년간 자신이 쏟아부은 새벽 5시에 미지근한 물, 손톱 밑까지 파고든 빨래, 세제 냄새,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던 무수한 밤들이 한순간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 갈게요. 각자 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정숙은 스스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정숙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순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외투 속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그 외투를 열었을 때 발견한 진실, 그리고 2년 후 완전히 달라진 정숙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숙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 좀 떠와. 약 어디 갔어? 오늘 뭐 먹는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정숙의 하루는 이 세 문장의 반복이었습니다. 남편 태준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정숙의 대답은 언제나 침묵과 행동이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움직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겨울 새벽 5시 정숙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방은 냉기로 가득했지만 보일러를 켤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전기세를 아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 낡은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정숙의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물을 끓였습니다. 태주는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야 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정숙은 그 말을 3년째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정숙은 약통들을 꺼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태준의 건강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숙 자신의 약은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시간도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물을 식히는 동안 정숙은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크를 하면 태준이 짜증을 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옆 협탁에 물과 약을 놓았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튼을 살짝 열어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다시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정숙은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아침은 항상 죽을 요구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천천히 끓였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정숙은 빨래를 걷었습니다. 어젯밤 세탁기를 돌렸던 옷들이 베란다에 축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잘 마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걷어서 다시 펴야 했습니다. 8시가 되자 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숙은 죽을 그릇에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습니다. 김치와 젓갈, 그리고 어제 남은 나물 한 가지. 태주는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더 이상 만들 반찬 재료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언제나 빠듯했고
태주는 자신의 건강 보조식품에만 돈을 썼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의 한숨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정숙은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9시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태준의 점심 재료를 사야 했고 저녁 준비도 미리 생각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정숙의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태준이 그럼 쉬지 그래? 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입구에서 정숙은 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은 태준의 어머니였지만 정숙에게는 유일하게 온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은 정숙을 보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밥은 먹었니?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침을 먹지 않았지만 말순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정숙의 손을 쓰다듬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태준 주지 말고 내가 먹어. 영양제야. 정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말순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그 온기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우는 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건강해요. 건강하긴. 얼굴이 노래. 말순은 정숙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었고 아들을 설득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숙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시장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배추, 무, 돼지고기 조금. 계산을 하면서 정숙은 지갑 속 돈을 세었습니다. 10,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삼키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정숙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재료를 정리하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이 사람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을까? 점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고 정숙의 하루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정숙은 잠시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단 5분만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앉자마자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타줘.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쉼은 사치였습니다. 저녁 8시 정숙은 설거지를 끝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원래 창고였지만 언젠가부터 정숙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안방을 혼자 썼고 정숙은 이곳에서 잤습니다. 방은 좁았고 이불도 얇았지만 정숙은 이 공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만큼은 태준의 목소리가 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숙의 인생은 이 집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힘도 변화를 꿈꿀 용기도 없었습니다. 밤 11시 정숙은 잠들기 직전 말순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먹어.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정숙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 정숙은 그 생각을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 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정숙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준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았어. 태준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태준은 심한 디스크로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정숙의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식단 관리. 정숙은 모든 것을 했고 태준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준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태준이 건강해졌으니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지. 조금은 나도 쉴 수 있겠지.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태준은 건강을 회복하자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모임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집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하지만 태준은 이제 정숙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늦게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물을 건넸지만 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건강해졌잖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면 안 될까? 정숙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고 너도 내 인생 있잖아.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건강도 감정도. 그런데 이제 태준은 각자 살자고 했습니다. 정숙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난 3년은 뭐였냐고. 하지만 정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답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집 안 분위기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정숙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저녁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이 차려놓은 밥상은 때때로 먹지 않고 남겼습니다. 나 밖에서 먹고 올게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음식이 맛이 없었나? 집 청소가 부족했나? 태준의 기분을 상하게 했나? 정숙은 계속 자신을 돌아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응, 나 이제 괜찮아. 건강도 다 회복했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응, 새 출발하려고.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 출발. 그 말 속에 정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정숙은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상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정숙은 손을 멈추고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나 이제 혼자 지내고 싶어. 너도 내 삶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각자 길을 가라고. 정숙은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런 정숙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서로 다른 삶을 살면 좋겠어.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았고 정숙의 말은 그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은 정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정숙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정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정숙은 말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 후 정숙은 울음을 그치고 말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자식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말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말순이 뭐라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정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숙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작은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이불, 그리고 작은 사진첩. 정숙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태준과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정숙과 태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행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사진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정숙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멀었습니다. 정숙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태준과 정숙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이 집을 떠나기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숙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정숙은 작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말순이 준 영양제. 짐을 다 챙긴 정숙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나갈게요. 각자 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태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숙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망설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숙은 이 집과의 인연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정숙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숙은 계단을 내려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일단 말순에게 가자. 정숙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말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정숙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정숙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방, 따뜻한 차. 정숙은 그 온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칠간 정숙은 말순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계속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순도 나이가 많았고 혼자 생활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정숙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아, 너 겨울 외투 있니?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을 나올 때 외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옷장을 열고 낡은 겨울 외투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외투였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거 입어. 내가 옛날에 입던 건데 내가 입으면 될 거야. 정숙은 외투를 받았습니다. 외투는 무거웠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뭐 살 수 있어요. 됐어. 이건 내가 가져야 해. 말순은 정숙의 손에 외투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아, 이건 버리지 말거라. 정숙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외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말순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말순은 정숙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숙아, 힘들면 언제든 오너라. 정숙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제 정숙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작은 가방과 외투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외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말순의 온기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정숙은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값싼 방을 찾았고 겨우 한 곳을 구했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짐을 풀고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외투를 벗어 침대에 놓았습니다. 외투를 보며 정숙은 말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버리지 말거라. 정숙은 외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외투는 낡았지만 정숙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숙에게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순이 준 외투를 보며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외투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외투는 이불보다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그 온기 속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숙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청소,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경력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하루하루 면접을 보며 지쳐갔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정숙은 면접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외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외투를 입고 방 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투 안쪽에서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으면서 그 느낌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뭔가 종이 같은 것이 안쪽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외투를 벗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감을 만져보니 확실히 뭔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실밥을 하나씩 풀자 안쪽에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였고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식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봄, 도라지 파종. 2006년 여름, 당귀 수확. 이건 재배 노트였습니다. 말순이 약초를 재배하며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각 식물의 재배 방법, 수확 시기, 주의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필체는 흔들렸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정숙은 이 노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땅 위치였습니다. 도시 외곽, 청운동 뒷산 중턱, 바위 옆 평평한 곳.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맡긴다. 이 땅은 내 것이다. 잘 가꾸거라.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말순이 정숙에게 땅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말순은 이 땅을 정숙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정숙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외투 안에 노트를 숨긴 이유도, 버리지 말라고 한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땅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도시 외곽이라면 버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노트와 외투를 챙기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숙은 노트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뒷산 중턱, 바위 옆. 정숙은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정숙은 큰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평평한 땅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노트와 비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곳이 말순이 말한 땅이었습니다. 정숙은 땅을 둘러봤습니다. 약 10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땅은 잡초로 덮여 있었지만 흙은 좋아 보였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라지, 당귀, 더덕. 말순이 재배했던 약초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정숙은 농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종 시기, 물 주는 법, 수확 방법. 정숙은 이 노트를 따라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땅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구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해나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정숙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말순이 남긴 이 땅은 정숙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한 정숙은 노트를 펼치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 식물의 특성, 재배 팁, 주의사항. 말순의 노트는 정말 자세했습니다. 정숙은 이 노트를 보며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노트 한 귀퉁이에 적힌 말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숙에게 맡긴다.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말순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을 잘 가꾸겠다고. 정숙은 노트를 펼치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기록은 단순한 재배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정숙은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도라지는 배수가 잘 되는 땅을 좋아한다.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는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연필을 꺼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노트에는 계절별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린다. 여름에는 잡초를 관리한다. 가을에는 수확한다. 겨울에는 땅을 쉬게 한다. 정숙은 이 순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특히 정숙의 눈길을 끈 것은 약초의 효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도라지는 기침에 좋다. 당귀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더덕은 기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 말순은 단순히 약초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 그 쓰임새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읽으며 말순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말순은 젊었을 때부터 이 땅에서 약초를 재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말순은 약초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때로는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노트 중간쯤에는 실패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1998년 여름, 장마로 당귀밭 절반 손실. 2003년 봄, 서리로 도라지 씨앗 대부분 죽음. 말순도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다시 시작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글씨를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정숙은 말순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노트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땅의 역사였습니다. 이 땅은 내 아버지가 개간했다. 아버지는 이 땅에서 채소를 기르셨다. 나는 이 땅에서 약초를 기른다. 이제 정숙이 이 땅을 이어받는다. 정숙은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땅은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말순의 아버지, 말순, 그리고 이제 정숙. 정숙은 이 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유산이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정숙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말순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을 가꾸는 것. 그것이 정숙이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시장에 갔습니다. 씨앗을 사야 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참고해 도라지 씨앗과 더덕 씨앗을 샀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필요한 도구도 샀습니다. 호미, 삽, 물 뿌리개. 중고가게에서 싸게 구입했습니다. 정숙은 짐을 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땅에 도착한 정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잡초를 뽑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하나하나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다 뽑고 나자 땅이 조금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정숙은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숙은 땅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땅 아래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땅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정숙은 말순을 떠올렸습니다. 말순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숙은 말순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숙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물 주기, 잡초 관리, 병충해 예방. 정숙은 노트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달력을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3번 땅에 갑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숙은 이 일정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노트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숙은 초록빛 약초밭을 봤습니다. 도라지꽃이 피고 더덕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말순이 그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정숙의 일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면 정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졸다가도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첫 싹이 돋아난 건 파종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땅을 살피다가 흙 사이로 비집고 나온 작은 초록빛을 발견했습니다. 도라지 싹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정숙이 심은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싹 주변의 흙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세게 만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정숙의 손길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섬세했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펼쳐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 도라지 싹 12개 확인. 4월 25일 더덕 싹 8개 확인. 말순처럼 정숙도 자신만의 재배 일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린 후 정숙은 땅이 물에 잠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숙은 당황했지만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물이 고이면 배수로를 만들어라. 정숙은 삽을 들고 땅 주변에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일은 힘들었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비가 왔을 때 물은 도랑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잡초는 약초보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정숙은 매번 땅에 올 때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정숙은 잡초를 뽑다가 그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자신이 가꾼 땅을 바라봤습니다. 도라지는 이제 손바닥만큼 자랐고 더덕은 줄기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현실적인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이 약초들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 정숙은 아직 판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뒤적였습니다. 말순의 기록 중에 시장 약초 상인에게 납품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약초를 파는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품질을 봐야 한다. 거래처가 이미 있다는 대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가게에서 주인이 정숙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고 약초 거래를 수십 년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순에게 물려받은 땅, 재배 노트,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약초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에 수확하면 가져오세요. 품질 보고 거래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정숙은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정숙은 더욱 열심히 땅을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도라지는 뿌리가 굵어졌고 더덕은 향이 진해졌습니다. 노트에 적힌 수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도라지를 캤습니다. 흙을 파고 뿌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번째 도라지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좋았고 색도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하나씩 수확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끝에 정숙은 도라지 5kg, 더덕 3kg을 거뒀습니다. 정숙은 수확한 약초를 깨끗이 씻고 말렸습니다. 노트에 적힌 방법대로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약초는 완전히 말랐습니다. 정숙은 약초를 보자기에 싸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약초 가게 주인은 정숙의 약초를 살펴봤습니다. 색을 보고 향을 맡고 씹어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괜찮네요. 품질이 좋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에 사주실 수 있나요?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도라지 킬로당 15,000원, 더덕 킬로당 2만원, 총 12만원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첫 수입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받아든 정숙은 시장을 나섰습니다. 12만 원. 한 달 고시원 월세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기뻤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땅을 더 넓게 가꾸고
더 많은 약초를 재배하면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그 돈으로 씨앗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땅을 확장할 도구도 샀습니다. 정숙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땅을 넓혔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고르고 새로운 구획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정숙은 땅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대로 땅을 쉬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땅도 쉬어야 한다. 정숙은 말순의 말을 따랐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숙은 노트에 올해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첫 수학 성공, 도라지 5kg, 더덕 3kg, 수입 12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숙은 외투를 벽에 걸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은 다시 땅으로 갈 것입니다. 겨울 동안 정숙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노트를 공부하며 다음 해를 준비했습니다. 봄이 오자 정숙은 다시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난해의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땅을 더 넓게 확장하고 도라지뿐 아니라 당귀와 황기도 심었습니다.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싹이 돋고 자라고 정숙은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숙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정수가 나야.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내가 땅에서 뭔가 하고 있다면서? 정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 땅 가치가 좀 있을 것 같던데.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 엄마잖아. 나도 관심 있는데. 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 분명했어요. 저한테 맡긴다고 하셨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그냥 물어본 거야.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태준에게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정수가 그 땅 관련해서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요? 어머니 재산이잖아. 나도 아들인데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아? 정숙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말순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정숙에게 맡긴다.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땅을 지킬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제 선택이에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태준에게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은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말순을 만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은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숙이요. 말순은 정숙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우리 며느리. 정숙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땅 얘기를 자꾸 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땅은 내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니까요. 말순은 정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아, 너만 믿는다. 내가 지켜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정숙은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지키겠다고. 며칠 후 태주는 직접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태준을 보자 긴장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숙은 태준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태준은 커피를 시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형편이 안 좋아. 그 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숙은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은 예전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나도 어머니 아들인데. 어머니는 제 선택을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고집세졌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거예요.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태준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연락 안 할게. 각자 살자. 정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땅을 돌보며 생활했습니다. 태준과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정숙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정숙아, 네 어머니, 저 왔어요. 말순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너 항상 내 옆에 있었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말순은 정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태주는 안 왔어.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주는 어머니가 아픈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말순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내가 믿는 건 너뿐이야.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요양원 직원과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이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은 정숙이뿐이었어. 요양원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 정숙이가 잘 가꾸고 있어. 정숙이한테 맡기고 싶어. 원장은 말순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간호사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순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잘 지킬게요. 믿는다, 정숙아. 며칠 후 태준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태준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말순은 여전히 태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조용히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느님에게 땅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태준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태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요양원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말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내 옆에 있었어. 너는 안 왔어. 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말순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은 말순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말순은 마지막 순간 정숙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잘 살아.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정숙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태준도 왔지만 정숙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태준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으니 땅은 내가 가져. 정숙은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차피 어머니 뜻이셨잖아. 나도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오르신 것 같아.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못했어. 너는 잘했고.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나는 못했어. 태준은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나도 내 길 갈게. 정숙은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태준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장례식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땅의 소유권을 정리했습니다. 말순의 유언과 요양원 기록 덕분에 절차는 순조로웠습니다. 땅은 공식적으로 정숙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말순이 지냈던 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말순은 정숙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한편 태준의 삶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혼자 앉아 어머니 말순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들고 정숙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태준은 어머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말순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태주는 이사 가는 날 마지막으로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땅 잘 지켜줘서 고마워. 나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게. 잘 지내. 정숙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잘 지내세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땅은 완전히 정숙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땅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가꾸겠다고, 말순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정숙은 요양원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수확해서 판 수익의 일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말순이 지냈던 그곳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원 원장은 정숙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정숙은 말순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새로운 도시에서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퇴근 후 태주는 작은 원룸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태주는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말순에게서 배웠습니다. 정숙은 헌신과 사랑을, 태주는 후회와 성찰을.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땅은 이제 작은 약초 정원이 되었습니다. 도라지, 당귀, 더덕, 황기. 다양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땅을 돌봤고 수확한 약초는 시장에 납품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정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산 아래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정숙의 손길로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정숙은 말순의 노트를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노트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어느 봄날 정숙은 집 거실벽에 말순의 외투를 걸었습니다. 외투는 낡았지만 정숙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외투를 볼 때마다 정숙은 말순을 떠올렸습니다. 정숙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약초 정원이 보였습니다. 초록빛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있었고 약초들이 있었고 말순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끔 시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초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레시피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숙을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약초 재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땅으로 데려가 씨앗 뿌리는 법, 잡초 제거하는 법, 수확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은 정숙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누군가 덕분에 이 길을 찾았어. 정숙은 말순을 떠올렸습니다. 말순이 정숙에게 준 것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땅에 갈 것입니다. 약초를 돌보고 햇빛을 쬐고 흙을 만질 것입니다. 그것이 정숙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 삶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준 시간은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